네, 안녕하세요. 토크와 디자인 맡고 있는 지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비욘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대학 전산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네트워크 최적화라는 주제로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첫 번째 게스트는 FI 코리아 이진현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 보면 그 비욘드 넥스트 제너레이션 영어 제목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선 차세대라는 게 기존에 이제 보안이 L4만 했다면 저희 이제 레이어 7에 관련된 차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으로 비욘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게 차세대 웹 방화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이 주제가 포커스이 좀 대학 전산인을 좀 포커스한 것 같아요. 특별히 대학 전산인 여러 가지 뭐 유통인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대학 전산인을 포커스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대학 같은 경우는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네트워크나 보안이나 아니면 서버나 이런 모든 걸 다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된 고민이 많고 그래서 그런 대학인들을 위한 솔루션으로 저희 차세대 웹방화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입시라는 이럴 때 대규모 트래픽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도 이런 웹 보안 위협도 굉장히 상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설명할 게 이제 차세대 웹 방화벽인데, 자세히. 저한테 좀 궁금한 게요.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것도 제가 해본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차세대 방화벽하고 차세대 웹 방화벽하고 방화벽하고 뭐가 다른 건지. 애정남은 아니지만. 방화벽은 그 정책, 레이어 4에 관련된 정책 부분에 관련된 보안 영역이고요. 그리고 그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경우면 그 보안 기능 기존 방화벽뿐만 아니라 뭐 몇몇 그런 보안 기능들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차세대 웹 방화벽은 이러한 L7에 관련된 웹 방화벽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SSL에 관련된 성능들 그리고 이러한 가속 기능들 그리고 그다음에 멜웨어 탐지 기능들까지를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저희는 차세대 웹 방화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도 또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L4, L7 이게 뭔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개념적으로 자, L4 기존에 L4까지 커버했는데 L7까지 한다면 도대체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L7을 본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HTTP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실제 컨텐츠들에 대한 보안 취약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안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속 부분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단순하게 IP 어드레스라든지 그것만 보고서 이제 뭐 차단까지 말 건지만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실제 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컨텐츠까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현재 그 뭐 IT 이제 뭐 네트워크나 요새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보안도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고민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그 기존의 네트워크 담당자 분들은 이런 운영자분들이죠. 운영자분들은 이런 웹 보안이라고 한다면 뭐 웹방화벽이라고 한다면 가장 고려했던 부분이 성능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요즘 최근에 이제 HTTP에서 SSL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SSL 성능도 좀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웹 방화벽을 놓게 되면 뭐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웹 방화벽은 너무 어렵다. 운영할 때 너무 트러블슈팅이 어렵다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디도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L4 레벨의 공격이었다면 요즘 이제 L7에 대한 이런 지능화된 공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웹방화벽이 어렵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어려운 겁니까? 웹방화벽이라는 게 우선은 그 컨텐츠 안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URL이나 아니면 파일 타입이나 뭐 파라미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다 보고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이지 딱 않겠네요. 뭔가 세팅하고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대체하기 위한 그 F5의 그 솔루션 이름이 뭔가요? F5 차세대 웹방화벽이 ASM이라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모듈 매니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언제 나온 겁니까? 시장에
나온 거는? 저희가 출시된 지는 약 한 4년이 넘었고요. 4년 넘었고요. 네, 넘었고 지금 저희가 차세대 웹방화벽이라 그래서 네. 이러한 기존의 웹방화벽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에 대한 SSL이나 아니면 malware 디텍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차세대 웹방화벽이라고 올해부터 출시를 했습니다. 4년 전에는 네. 웹방화벽만 나왔었는데 네. 그 올해 네. 몇 월 달에 뭐 올해 올 초에 네. 올 초에 차세대 웹방화벽이 나온 네. 거네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웹방화벽은 서버단에 대한 취약성을 보호하자면 네네. 저희 차세대 웹방화벽은 네. 서버단뿐만 아니라 네. 클라이언트단에 관련된 취약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벌써 이 차세대 웹방화벽을 뭐 굉장히 그 가트너 쪽에서는 그 리딩 기업으로 네. 나왔고 많은 데가 쓰고 있나 봐요 지금요? 네, 글로벌하게 저희가 웹방화벽 시장에서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학 오늘 이제 대학 포커시 대학이지 않습니까? 네. 대학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것이 뭐 도입된다라든지 저희가 국내에서 우선 ADC 용도로는 가장 많은 대학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네. 제품을 사용 중이시고요. 네. 지금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면 저희 ADC뿐만 아니라 네. 이런 웹방화벽 기능도 같이 네.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네네. 이렇게 그 대학에서 네. 특별히 뭐 다른 인더스트리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대학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네. 많은 이제 고객을 확보하게 된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우선은 저희 F5 솔루션이 네. ADC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네. ADC 플랫폼 안에 네. 그대로 웹방화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운영적 측면에 대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네. 보통 이제 전산 관계자분이 아까 네트워크도 하고 보안도 네, 여러 가지 네,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관계자가 이제 ADC를 도입을 했어. 네. 근데 거기에 이것이 있으니까 네. 복잡하지도 않고 네. 그냥 바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F5의 그 차세대 웹방화벽이 빅IP가 브랜드입니까? 브랜드 그게? 네임입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의 뭐 장점들은 일단은 운영하기 되게 편리하겠네요. 네. 일단 ADC에 같이 올라가서 있으니까. 여러 솔루션과 같이 할 수 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다음에 구성 같은 경우도 뭐 인라인으로 하던가 아니면 플럭시나 뭐 네. 네트워크 구성에 다양하게 저희가 다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로깅 기능이나 이런 네. 모니터링 기능도 뛰어납니다. 이것이 꼭 뭐 대학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죠. 오늘 대학 얘기를 하지만. 네, 맞습니다. 네. 주로 그러면 지금 대학 말고 네. 한국에서 어떤 다른 인더스트리 쪽은 어떤 인더스트리나 아니면 어느 분야에서 이것이 그래도 많이 그 적용되고 있는지. 우선은 엔터프라이즈 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네. 특히 뭐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보안 팀이 따로 있으니까 네. 그 보안 팀 내에서 이런 웹방화벽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웹방화벽을 뿐만 아니라 다른 네. 테스트를 해보더라도 이런 네. 기능적 측면에 대한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거는 어떤 장표인가요? 이거는 공인기관에서 그 메이저급 4개의 그런 웹방화벽 벤더들에 대한 이런 오탐률과 그 다음에 탐지율, 그 다음에 네. 차단율을 비교를 한 건데요. 네. 저희가 이런 오탐률이나 이러한 탐지율이나 이런 차단율에 대해서 타사 대비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탐률이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굉장히 낮잖아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 이유는 저희는 이제 학습 기반으로 네. 거기 고객에 흐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자동하게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학습한 후에 셀프 러닝을 한다는 겁니까? 셀프 러닝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예외 처리를 하는 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탐률이 낮고 그거 외에도 저희는 이제 네거티브 시큐리티 정책, 시그니처 베이스와 그다음에 네. 이런 그 포지티브 즉 특정한 컨텐츠만을 허용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탐률이 낮고요. 또 하나는 성능적 부분도 관여가 돼요. 실망에서는 뭐 기능이 되지만 이러한 그런 모든 프로세싱이 다 동작을 했을 때 오탐률이 정확히 동작을 해야만 오탐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능적에 대한 부분을 커버링하기 때문에 오탐률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방화벽은 네. 그러니까 L4까지만 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떤 그 아까 애플리케이션 레이가 아니니까 뭐 IP 수준만 했지 네. 컨텐츠까지 못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앞으로 네. 이렇게 L7까지 네. 컨텐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차세대 웹 방화벽이 네. 앞으로 모든 시장에 네.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갈수록 보안 시장은
웹방화벽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건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 뭐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라든지 이러한 단순한 데이터 센터 내에 있던 보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퍼져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 솔루션은 앞으로 더 성장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뭐 수요가 필요할 거라고. 어떻습니까? 그 차장님께서 아마 필드를 많이 만나시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웹 방화벽이 네. L7 레이어까지 네. 웹 방화벽이 된 차세대 그런 데들이 도입된 비중이 네. 한 열에 한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그냥 느낌상 10%? 20%? 50%는 안 되죠. 이게 테리토리마다 좀 차이가 네네. 있습니다. 네. 뭐 특정 뭐 이런 파이낸스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리미테이션 때문에 뭐 비율이 좀 낮고요. 아, 네. 뭐 특정한 규제나 아니면 네. 공공이나 아니면 이런 대학 같은 경우는 뭐 비율이 좀 높고요. 그래서 뭐 네. 정확하게 뭐 비율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성장하는 시장이죠. 네. 아직 초기 진입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우선 뭐 웹방화벽 성숙 단계는 아니죠. 성숙 단계는. 웹방화벽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그렇죠. 시장이기 차세대, 때문에 정말 차세대. 네. 차세대는 이제 성숙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죠. 자, 그러면 기존에 네. 웹방화벽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태가 네. 그럼 그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서 네. 차세대 웹방화벽 해야겠다 하면 네. 기존 거는 이제 버리고 새 거를 도입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저희 F5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이면 네. 거기에 대한 모듈 추가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F5 장비만 있으면 네. 뭐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네. F5의 빅 IP 네. ASM의 네. 그 상세적인 기능 좀 살펴보도록 네. 하죠. 몇 가지 기능, 특징적인 것들. 사실 웹가속 기능이라는 건 예전에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뭐가 기존에 여기에 어떤 것들이 더? 우선은 뭐 웹가속 기능은 뭐 기존에 ADC가 제공하는 네, 기능인데요. 웹방화벽은 또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를 합쳤고요. 아. 합쳤고 거기에 좀 더 높은 성능, 네. 그다음에 서버단에 대한 부하를 줄여주면서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네. 그러한 솔루션으로 웹방화벽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원래 F5 안에 ADC가 있잖아요. 네. 그럼 ADC만 따로도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따로 살 수 차세대가 있고. 상하가 아니고. 네. 오케이. 자, 그럼 성능 사실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능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능에 대한 것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실제로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실제 고객분들이 물어보세요. 웹가속기를 넣었을 때 네. 실제 웹서버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웹서버가 정말 얼마만큼 네. 처리를 하는데 너희는 얼마만큼 처리하는 비중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한 건데요. 네. 서버 코어 개수가 6개일 때 네. 최대 처리할 수 있는 게 약 1050개의 TPS를 SSL을 웹서버는 처리를 했고요. 네. 그때 당시 CPU가 96%였습니다. 네네. 근데 중간에 저희 장비가 들어가면서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서버 비율이 CPU가 12%로 떨어졌죠. 네, 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장비가 뭐 모델마다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이 달라지는데요. 이 테스트한 모델 같은 경우면 최대 25,000 TPS를 처리합니다. 네. 그럼 그 기준과 그다음에 코어 6개랑 비교를 해보면 약 한 23.8배의 성능을 더 처리한다고 보여요. 네. 성능을 23, 거의 20배 네. 그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가격이 20배 비싼 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아닙니다. 강하게 부정하시네요, 아주. 네. 별게 비싸지 않은가 봐요? 네, 또 이게 또 하나가 이제 웹서버는 CPU 잡으로 SSL 처리하고요. 저희는 전용 SSL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턴시나 이런 안정성 측면에 전용 칩이 또 있구나. 네, 칩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대학은 어떤 특정한 이제 입시대가 되면 네.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네. 그것이 대학 어떤 컴퓨팅 환경의 하나의 특징인데, 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또 대안이 있을까요? 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커넥션 폴링이라는 기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동시에 학생 수가 동시에 커넥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서비스가 느려지죠. 네. 서버 단에 대한 소켓 레벨이 풀차기 때문에 느려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쓰면 속도는 빨라지지만 서버의 리소스를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프를 최대한 재활용하면서 네네. 뒤에 있는 리소스를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버의 리소스를 최대한 사용을 하면서 수강 시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이게
서버 CPU를 굉장히 적게 사용하는 네.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SSL에 관련된 처리 성능이고요. 뒷부분은 이제 그 커넥션에 대한 재사용 기능이기 때문에 서비스 관점에서는 제공을 하지만 이 커넥션을 저희가 재사용하기 때문에 서버는 더 바빠지는 거죠. 리소스를 더 많이, 리퀘스트를 더 많이 처리를 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요거는 실제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 실제 사례 같기도 하고. 이거는 커넥션 풀링에 대한 동작 방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여러 개에 대한 사용자들이 그 커넥션을 오픈을 했을 때 저희 장비를 통하고 저희 장비와 서버 단에는 하나의 커넥션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동시에 간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탑률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적지 다른 거에 비해서.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우선은 뭐 오탑률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보안에 대한 비이상적인 이런 리퀘스트라는 부분을 탐지하게 되면 이런 모니터링 단이나 아니면 사용자 단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탐지가 됐다라는 이런 안내 메시지를 서포트 넘버와 같이 뿌려주고요. 이 서포트 넘버를 저희 장비에 들어가서 치게 되면 실제 이 사용자가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탐지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외 처리를 할 수 있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학습 여부도 결정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뭔가 로그를 남긴다든지 유사한 것들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상세 공격 원인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뭐 한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약 한 2,500개 정도를 네거티브 시큐리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룰로 저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000개 제공한다는데 2,500개. 2,500개. 그런 거 치면 또 시간이 갈수록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까? 업데이트가 됩니다. 저희가 뭐 관리자가 뭐 클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이트 보면 요새 봇이라든지 스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막 정말 짜증나는데 여러분 가장 정확한 이런 봇이나 스캐닝 이런 거에 탐지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가장 정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우선은 저희가 그 사용자 트래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그 웹서버에 대한 리스판스가 저희 장비를 통과할 때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를 박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사용자가 전달이 되고요. 그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용자가 정상적인 사용자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 박은 그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무결성 체크를 통해 정상적인 사용자를 판단한 후에 그 사용자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봇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결성 체크는 이런 캡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본넷 트래픽을 통한 정상 사용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리포트도 낼 수 있는 리포트에 있어서 특별한 뭐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거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그 메뉴상으로 그 PCI 컴플라이언스라 그래서 이제 보안 그 금융이나 관련되어 있는 모든 리포트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바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익스포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보안 정책에 관련된 뭐 그 리퀘스트 수나 아니면은 어떠한 위반된 어택 타입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세한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그 F5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ADC에 이제 옵션으로 이제 차세대 웹 방화벽이 이제 모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차세대 웹 ADC 없이 차세대 웹 방화벽만도 따로 그것도 하나의 프로토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항상 ADC랑 같이 있는 겁니까? 우선은 그 별도의 프로덕트도 있고요.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아키텍처 자체가 저희는 풀 프록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말은 그 흐르는 저희 장비를 통과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프로세싱을 쓰기 때문에 이런 ADC용이나 아니면 AS용이나 같이 쓰거나 좀 최적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필드에서 그 시장에서 할 때부터 이제 ADC랑 차세대 웹방업이랑 같이 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이건 수요에 따라 좀 다르고요. 네네. 뭐 ADC만 원하는 고객 같은 경우면 실제 ADC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실제 운영자들이나 이런 대학망처럼 이런 같이 고민하시는 운영자분들이다. 그러면 같이 네.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모가 준비된 것 같은데, 네, 이 데모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제 PC에 저희 ASM 차세대 웹방화벽을 설치를 해놨고요. 네.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반에 대한 프로덕트가 있어서 그걸 설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DVWA라는 이런 취약성 웹사이트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 브라우저에서 제가 이 웹서버로 다양한 공격을 발생을 시키고 저희가 어떻게 차단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DVWA 웹서버는 이렇게 가상을 만드신 거죠? 데모를 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거고요. 맨 위에 보면 메이뱅크 웹사이트,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실제 인터넷 뱅킹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인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가 SSL 같은 경우는 L4 레벨, 레이어 5 암호화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암호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암호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한 데모가 10분 정도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실제로 하는 거죠, 지금요? 네, 제가 이게 녹화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라이브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데모할 때 잘 안 되기도 하는데 잘 될까요? 제가 연습을 좀 많이 연습 많이 해도 보통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또. 네. 그쵸.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네.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 F5의 ASM이라는 장비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저희가 이런 서비스 IP별로 저희가 각각에 대한 정책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 보면 DVWAVS라는 이곳에 저희가 보안 정책을 적용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큐리티에 저희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팔리시라는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보여드릴 현재는 지금 우선은 뚫리는 거, 어떠한 공격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게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커맨드 익스큐션이라 그래서 실제 어태커가 웹서버에 있는 중요한 페이지들에 대한 정보를 갈취하는 공격이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러한 호스트 네임에 이러한 특정한 루트에 있는 요 파일 PASSWD라는 요 파일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통신도 되지만 이 파일 PAWSS라는 파일에 관련된 이 웹서버의 중요한 계정들에 대해서 다 갈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커맨드 익스큐션이라는 공격이고요. 그다음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가장 OWASP에서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SQL에 관련된 이런 스트링 커맨드를 이용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 SQL 서버에 관련된 사용자의 first name이나 그다음에 last name, 그다음에 user ID, 그다음에 패스워드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 갈취를 하는 이러한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팅,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건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커맨드를 만들어 놨거든요. 커맨드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스크립트를 박아서 이 스크립트에 의해서 어태커가 또 다른 이러한 정보 유출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쿠키도 빼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사용되어 있는 이 쿠키를 이런 식으로 쿠키가 어태커한테 전달이 되고 이 쿠키를
재사용을 함으로써 실제 이 쿠키에 관련된 인증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다른 정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포스풀 브라우저라 그래서 다이렉트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한 파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파일 타입이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CSS 파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뭐 이런 계산기 이런 실행 파일들 이런 실행 파일들도 다 취약점에 의해서 저희 어태커들이 빼나갈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차단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저희 장비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에 대한 공격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 실행했을 때 제가 아까 저희가 트래픽 러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저희가 실제 트래픽을 이런 일리걸 파일 타입이나 아니면 이러한 일리걸 URL이나 아니면 이러한 시그니처에 의해서 저희가 모두 다 학습을 하게 되고요. 네. 이 학습한 후에 이러한 시그니처들을 적용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URL 타입을 통해서 이 URL 타입 중에서 이 두 개의 타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여기도 이그지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 URL이 없고 루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허용을 하고, PHP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요 exe 파일만 차단하는 네.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다 허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URL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허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당되는 파일 타입의 언로우를 보면 저희가 실제 그 학습된 거기에 대한 그 파일 타입들이 이렇게 저장이 되고 얘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지금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은 그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단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EXE만 빼서 얘만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을 적용을 하면 네. 제가 아까 SSL 가속하다가 좀 까먹었는데 네네. 제가 실제 저희가 지금 요 구축해 놓은 제 망이 지금 제가 HPS로 이런 암호화 웹 가속 기능도 하게 그렇게 설정을 해 놨기 때문에 HPS로 접속을 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EXE 파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저희가 해당되는 그러한 ID에 대한 부분과 차단됐다라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허용되어 있는 게 allow죠. 아까 allow 타입을 좀 보면 실제 파일 타입에서 저희가 allow 되어 있는 뭐 이런 PHP 네. 같은 경우면 allow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PHP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이 되고 실제 특정한 파일 타입만 차단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벤트 로그를 보면 저희가 차단한 그런 로그에 관련된 세부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어떠한 요소에서 차단이 됐는지에 네.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SQL 인젝션이랑 그다음에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인데요. 저희가 보통 시그니처 베이스로 차단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스테이징이라는 거는 특정한 학습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저희가 스테이징을 빼게 되면 바로 얘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스테이징을 적용을 하게 되고 저희가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실제 제가 이 웹서버에 관련된 DB를 좀 다시 리프레시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링 코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SQL 인젝션에 관련돼서도 차단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저희가 데이터 그룹이라 그래서 중요 정보들이 누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다 번호면 뭐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마스킹 처리를 하거든요. 얘에 네. 대해서. 근데 얘는 마스킹 처리가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저희가 실제 마스킹에 관련된 그 부분을 이런 항목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1부터 4니까 제가 여기에 5로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하면 안 되고요. 얘를 제가 똑같은 거를 제가 5 대신에 요 1에서 4에 포함이 되는 것을 포함을 시키면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통해서 중요 정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게 데이터에 대한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그러한 암호화예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말레이시아 사이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 메이뱅크에 가시면 요 메이뱅크라는 실제 사이트예요. 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로그인을 뭐 ABC, DEF 하고 넥스트를 누르고 제가 어택 툴을 하나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PC는 이미 그 멜웨어에 감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패스워드를 갈취하는 그런 툴을 돌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패스워드를 IT talk라고 하고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IT talk라고 실제 사용자는 로그인을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이 브라우저에 패스워드만 넣었을 뿐인데 얘는 이미 이 멜웨어에 의해서 요 중요 정보들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레이어 5 세션 레이어도 아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취약성이고 이러한 중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태커들이 다른 쪽의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차단을 하냐 하면 지금 요게 그 말레이시아 그 뱅킹 그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여기서 그 안티플러드라는 기능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만 적용을 한 후에 다시 창을 열리면 이런 상태에서 제가 똑같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택 툴을 키고요. 제가 똑같이 아까 친 거랑 똑같이 IT 터크를 쳐보고 여기에 대한 패스워드를 갈취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실제 친
그 패스워드가 그대로 네. 브라우저에 보였는데 네. 이건 실제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자동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도 다 차세대 웹 방화벽에 포함되는 기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게스트 대전대학교의 정보통신원의 강병률 팀장님 지금 대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네, 같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 겁니까 대전에서? 예, 네. 맞습니다. 비도 오는데 아유. 예, 올라온 내내 비가 계속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대전대학교에서 지금 그 IT 쪽 팀장 맡고 계신데 네. 그 계속 처음부터 계속 대전대에서 근무하신 겁니까? 예. 네. 제가 몇 년 20년 이상 20년. 예, 와. 근무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요새 20년 이상 근무하면 되게 행복한 신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전산팀은 지금 한 몇 명입니까? 저희는 지금 SI 쪽에 네. 9명하고 인프라 네. 쪽에 2명에서 1명이 지금. 그 대학교 전산팀 치고는 많은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은 훨씬 많고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 쪽에서는 네. 평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 뭐 클라우드, 뭐 가상화, 뭐 모바일 엄청나게 변하고 있잖아요. 급변의 시대인데 요즘 그 팀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떤 이슈랄까 느끼시는 이런 이슈라나 흐름, 세상의 흐름, 이런 변화 정말 그렇다는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 IT 계통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클라우드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네네. 클라우드는 IT한 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보안에 대한 부분을 네.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같이 병행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 그 보안 관련돼 가지고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 겁니까? 뭐 대학뿐이 아니고 산업의 네. 전반인 이야기지만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 물리적인 보안에서 지금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트렌드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개인정보, 국내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크고 세계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탈취해서 네. 갖가지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은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도 개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대학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네네. 대학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교육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안뿐만 아니라 보안만 다 하시는 게 네트워크 모든 걸 다 커버하시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전산 조직도 요새 조직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나요? 아직은 안타깝게도 대학의 현실이 그 인원을 많이 전산 인력을 많이 보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과거처럼 SI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네. 또 보안까지를 한두 명이 담당을 많이 하는 경우는 많죠. 네. 그래서 아직은 산업 사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그 한두 명이 이제 커버하시려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뭐 밤샘 속된 말로 노가다도 많이 하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화가 또 많이 돼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24시간 대기였고 밤낮 네. 썼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장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그 장비의 도움을 받는 차원에서 보면은 편안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오늘 보안 얘기니까요. 아까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은 대학도 이제 L4까지만 커버했는데 지금 이제 L7까지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한 그 개인정보 보안 그 이슈입니까? 일단 그 이슈도 크고요. 네. 일단은 정보에 대한 서비스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웹베이스에서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 웹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네. 그 웹에 대한 보안에서 특히 이제 OWS 탑 10에 이슈가 되는 보안들을 중요시하게 됐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안을 구축하고 설계를 합니다. 네. 어떤 그 성능적인 어떤 고려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대학 쪽은? 대학 쪽은 이제 아무래도 수강증 때 상당히 비지한 부분이 있고요. 네. 입시철 이렇게 해서 좀
1년에 한 몇 번의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트래픽을 좀 충분히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고요. 그런 이슈를 소화를 하고자 할 때는 사실은 보안 부분이 상당히 부분 보탬을 줍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택들이 그때를 또 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겠네. 사실은 자신들의 학생이든지 이런 분의 자신들의 어떤 조금 욕심을 가지고 또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의 보안 이슈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트래픽이 몰릴 때 어떤 성능적인 이슈도 성능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전대학교에서 이번 F5 차세대 웹방업을 도입하신 겁니까? 예. 그 이후로 언제 도입하신 겁니까? 지난 1월 달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것이 뭐 처음에 이제 기획이 돼가지고 실제 세팅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런 것이 뭐 세팅하는 것이 기간은 이제 학습 기간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한 1.5개월 정도, 40일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의 편리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 장비가 통합 애플리케이션 장비다 보니까 보통 저희는 현재 이제 2가지의 기능을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각각 이렇게 장비를 운영할 때보다는 좀 더 운영이 좀 단순해졌어요. 단조로워져서 쉬워졌고 또 그 관리 포인트 자체가 또는 장애 포인트가 줄다 보니까 어떤 부담감도 많이 줄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퍼포먼스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향상도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웹 가속기하고 그 차세대 웹 방화벽이랑 두 개 다 같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이 피처리 아까 1월달에 세팅이 끝났다 그랬나요? 그러면 대학 졸업 워낙 오래돼가지고 가장 비지한 달이 언제입니까? 2월, 보통 이제 수강청을 하는 시즌은 학교마다 틀린데 3월 방학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월달에 2월달에 이미 그러니까 테스트가 끝난 거겠네요. 1월달에 했으니까 그죠? 이 가장 비지한 데를 한번 해본 거네요. 그거 한번 또 8월달, 뭐 7월달, 6월달 어느? 그때는 이제 수강청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뭐 한 몇 분 정도를 넘기면은 되는 거죠. 요즘 또 보면 그 전산에 하신 분들이 또 그 뭐 윗분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예산 관련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맞습니다. 대학 아시다시피 대학 재정 자체가 여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보 시스템을 하는 데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는 정보 시스템 순기능적인 부분을 구축하는 데의 비용과 이거에 대한 방어적인 수단을 구축하는 데의 비용이 사실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사실은 경영층이나 일반인들이 방어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사실은 설득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차세대 웹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을 웹과 같이 융합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저 순기능적인 것도 같이 있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설득하기가 좀 용이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IT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BIT 같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는 힘들었지만 결과로 보여드리고 그 결과를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또 이게 진화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획이라든지. 현재는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L3나 L4 단에서의 보안 부분은 많이 저희 같은 경우는 갖춰진 상태고요. 이제 L7 기능 쪽에서 가서 저희가 지금 도입을 한 내용이 로드 밸런싱 기능하고 ASM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SSL 가속을 좀 추가로 생각해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웹 취약성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약간 애플리케이션 쪽을 좀 더 보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보다 서비스를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구성원들의 어떤 정보를 좀 안전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제 Q&A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뭐 Q&A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20년간 쭉 대학 쪽에 계셨으니까 IT 운영이라든지 IT 쪽에 뭐 관리 쪽에 하시는 후배들한테 뭐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뭐 때려치는 거 말고 뭐 그런 거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좋은 선배가 못 돼서 해드릴 말씀이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IT 계통에 있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항상 새로운 거에 눈을 뜨고 네. 바라보고 간다면 아마 그렇게 짜증나는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IT 계통만큼 새로운 게 많은 계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아마 즐거운 시간이 좀 개인들한테 오지 않을까.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 IT 환경 자체가 뭐 클라우드다, 뭐 가상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금 IT 운영의 어떤 그 패러다임들 자체가 변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요즘이 예전에 10년 전, 20년보다 훨씬 더 새롭고 즐거운 게 더 많은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세요? 소재가 많기 때문에 네네네.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알겠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덜 줄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성우님, 학교에서는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처음부터 구축을 시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나 유즈보수 지원이 가능한지요? 예. 답변이 네. 우선 저희 자체 F5는 네. 이런 PS팀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특정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 PS팀을 통해서 저희가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보통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저희 파트너분들, 특히 뭐 저희 워낙 파트너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네. 그 분들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박지규님, 커넥션 풀링 솔루션은 네. MPTCP, 멀티플 TCP 프로토콜 사용하는지요? 그 커넥션 풀링은 그냥 저희가 그 TCP 프로토콜에 대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고요. 네. 그 뭐 멀티플 패스라는 것 자체가 네. 뭐 어차피 TCP 자체가 멀티플 커넥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 방식과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두 분 그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추가적인 질문이나 나중에 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나중에 그 이메일로 주시고요. 오늘 여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은님, 웹 가속기 이용이 국내 해외 서버 간 전송 속도 등에 대한 비교 자료 등도 있는지요? 우선 웹가속 중에서 해외 서버 간, 국내 서버 간 관련된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회선이 그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 성능이 오히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류성민님, 레포트를 일정 기간 임의로 사용자 요구대로 형식에 맞는 보고서를 분석 자료로 월별, 연도별로 뽑아볼 수 있을까요? 월별은 가능한데요. 네. 연도별은 네,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신서우님께서 모니터링 관련 프로그램 언어는 무엇인가요? 모니터링 UI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F5 도움 없이 생성 수정 가능한지요? 저희가 모니터링은 저희 자체적인 OS의 기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문상국님, 요즘 대학 수강 시청에는 대기 프로그램, 명절, 차표 예매 시 운영하는 그런 수천적 접속 처리를 운영하여 접속을 제한하고 부하를 분산하고 있는데 F5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접속을 분산해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접속 같은 경우는 실제 서버에 관련된 그 CPU 상태나 아니면 그 커넥션 수에 대한 비율을 따라서 저희가 뭐 리다이렉션 페이지를 띄워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부하 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태기자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전대학교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질문하신 내용을 그대로 100%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많은 부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김지호님, 오탑률에 대한 학습 기능이 적용될 때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되지는 않을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특정 기준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 학습하는 기준은 실제 흐르는 그 트래픽에 관련된 L7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의 학습을 하는데 특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기런님, F5 빅 IP에서 은행 사이트는 SSL 프록시가 되지 않도록 도메인 네임으로 SSL 프록시 바이패스 설정하였으나 USB 로그인 과정에서 바이패스 되지 않고 장비에서 오동작하여 SSL 프록시 되어 로그인 실패가 발생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요? 우선은 이거는 그 저희가 iRule을 쓰면 특정한 그런 도메인 네임에 관련돼서 바이패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네. 김수열님, 차단한 URL에 대해서 나중에 그 URL이 정상이 되었을 때 실시간으로 자동 해제되는지요? 우선은 저희가 차단을 정책은 수동으로 보통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제는 보통 운영자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네. 심도가님, 최근 DNS에 대한 공격도 진행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기존 웹 공격과 함께 막고 싶은데 F5 지원이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그 DNS 관련된 솔루션은 GTM이라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DNS에 관련된 쿼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AFM 모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모듈을 통해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박재범님, F5 솔루션에서 웬 압축을 통한 딜리버리 서비스를 행할 경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선 저희가 QS로 저희가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보통 뭐 서비스 포트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부분에 따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헌주님, 레이어 5 이상의 차단 메시지에 대한 양식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그거는 저희가 자바스크립트 자체를 박아놓은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양식 자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딕테이션 할 때 거기가 자체 개발한 이런 안수를 사용한 자바스크립트로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차단하게 됩니다. 자, 아까 송기련님께서 중국에 있는 은행은 SSL 상호 인증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어떻게 iRule 방식 설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네, 저 증상 자체가 실제 국내랑은 좀 다르게 실제 서버가 중국에 있는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 인증서를 요청하는 프로세싱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은 뭐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상국님, A10 네트워크스, 브로케이드, 주니퍼, 레드웨어와 비교해서 F5가 가지는 강점 무엇입니까? 뭐 일일이 다 비교할 필요 없죠. 그래도 강점 하나만.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에 좀 집중화된 기능이 많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유진님, 댓글을 입력하여 HTTPS를 하면 서버 CPU에 영향을 줄 텐데 타 솔루션에서 HTTPS를 대신하거나 서버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SSL 오프로딩이고요. 그래서 SSL 오프로딩을 쓰게 되면 실제 그 SSL에 대한 처리 안복화를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박시원님, 웹가속 기능 사용하기 위해 F5 경유하는 서버는 무한정 붙일 수 있는지요? 아니면 라이센스 정책으로 제한되는지요? 저희 지금 경유하는 서버가 이제 웹 서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수가 언리미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한 10,000개 이상까지는 저희가 저희 설정 그런 퍼포먼스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은. 박상수님, 멀티도메인 지원 여부와 단일 장비로 복수 서버의 가속 및 웹 보안 취약점을 차단 가능한지요? 멀티도메인은 지원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장비로 네, 가능합니다. 네. 이종구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백신 엔진이 필요할 것 같은데 F5는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요? 저희가 그 2년 전에 이러한 특정한 그 malware를 차단하기 위한 그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녹화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슈가 수강 신청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국내 모든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수강 신청 기간 등 잠깐 동안 기간 동안의 사용을 위해 많은 금액을 들여 시스템을 보완하기보다는 수강 신청 등의 절차와 처리에 대한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코멘트 주셨고요. 김주현님, 대학 전산의 경우는 특정 시기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니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적의 케이스로 보이는데요. 도입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건 강 팀장님. 저 부분은 아직 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네. 클라우딩 자체의 애플리케이션이 글리 넘어가야 되는 어떤 부담감이나 데이터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은 안고 있습니다. 네네. 아직은 이런 걸 많이 쓰고 있지 않나 보죠, 대학 쪽에서.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쪽도 되게 큰 나중에 뭐 많이 쓰일 수 있는 기회는 있겠네요. 뭐 뭔가 하나 사례가 잘 나오면, 그죠? 예, 한번 네.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유미연님, 수강 시점뿐만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링 주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을 만들어 SSL 통신을 하고 싶은데 속도 및 보안에 신경 쓰고 싶은데 어떤 F5 제품이 나을까요? 우선은 뭐 그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뭐 서비스를 구축하신다는 컨셉으로 보면 저희가 SSL 자체에 대한 기능은 저희가 그 ADC에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ADC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보안까지 개선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차세대 웹방화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유진호님, 중소기업에서도 OLTP, DW 환경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한지요? 업무 파트별 라이센스가 따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모든 이런 인프라 환경에서는 저희 솔루션으로 들어가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업무가 뭐 도메인별이나 아니면 특정한 뭐 컨텐츠별에 대한 부분으로도 각각의 기능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네. 문상훈님께서는 클라우드는 대학에서는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로 가능성 있는 부분은 백업이 우선 고려될 거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자, 오늘 그러면 그 질의응답 여기까지 가능하겠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지금 이제 김태식님, 국내 유수의 대학과 산학 국방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바 기술력은 뛰어난데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가 문제가 많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산학 프로젝트 관리 향상 부분에 대한 대학의 향후 계획 궁금합니다. 한 팀장님. 저 부분은 사실은 숙제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산학 프로그램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역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서길정에서는 솔직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웹 방화벽을 도입해도 세팅이 쉽지가 않은데 F5에서 기술 지원이 원격 지원도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자, 임지연님, 많은 동시 접속이 발생할 때 F5 장비로 동시 접속자들이 어떻게 분산 처리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넥션 풀링 원 커넥트 기능이고요. 네, 그 기능은 실질적으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효과를 최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트를 통해서 하게 되면 최대 실제 사용자에 대한 커넥션 수를 약 한 95%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서버단에 대한 특정한 뭐 설정 X44라는 설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 없이도 저희가 그 사용자별에 대한 커넥션을 줄이기 위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문상국, 송기런, 유미연, 심동환, 김주호님 이 5분은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그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에 응하신 분들 중에서 80분 저희가 또 기프팅 보내드리겠고요. 아이워치는 나중에 저희가 추첨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상국, 송기런, 유미연, 심동환, 김주호님. 네.
자, 오늘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가야죠. 먼저 네. 차장님.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런 보안,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보안에 관련된 솔루션이 많이 나와 있지만 이런 통합적으로 운영적 측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모든 기능, 레이어 1부터 레이어 7까지 다양한 측면에 대한 솔루션으로 저희 F5가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팀장님. 네. 네. IT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 많이 하시겠지만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바카스 한 병 딱 하면 좋은데.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내일은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오픈스택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내일 또 전문가랑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소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걸 마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